오늘은 우리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목격한 수많은 비극적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적인 음주, 특히 맥주 섭취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 박사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황 선생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68세의 황 선생님은 평생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던 분입니다. 대학 교수로 정년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아이콘으로 불렸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발생한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발관절 통증으로 119를 불러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날 밤 황 선생님의 비명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진단 결과는 중증 통풍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물었더니 그가 털어놓은 사실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 후 매일 저녁 겨우 맥주 한두 캔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주가 뭐 어때서요? 와인이나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도 낮고 대학 시절부터 즐겨 마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황 선생님은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즐겨왔던 그 무해한 맥주 한 잔이 왜 갑자기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었을까요? 왜 60세를 넘긴 당신의 몸에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맥주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남은 수십 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건강에 문제 없으니까 하며 매일 저녁 맥주 한 잔을 즐기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했다고 해서 노년기에도 같은 습관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 선생님처럼 갑자기 통풍으로 고생하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에 맥주가 왜 위험한지 그 주요 위험성 4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풍 유발입니다. 맥주에는 다른 주류보다 훨씬 많은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환되고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요산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배출되던 요산이 노년기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황 선생님처럼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 박 할아버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맥주를 매일 저녁 한 캔씩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이 붓고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요산 수치가 정상치의 2배에 달했고 이 모든 원인이 매일 마시던 소량의 맥주였던 것이죠. 두 번째 위험성은 수면 방해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맥주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면 그 이상의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방광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맥주의 이뇨작용까지 더해지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면이 분절됩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이 여사님은 만성적인 불면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며 더 강한 약을 원하셨죠.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이 습관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맥주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셨던 것이죠.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맥주에 포함된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이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맥주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께 맥주를 끊도록 권유했고 단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면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맥주로 인한 수면 방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위험성은 낙상사고 위험 증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맥주를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인 균형 감각도 저하됩니다. 71세 김 선생님의 사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신 2잔의 맥주 후 귀가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죠.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3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맥주는 가볍게 마시기 쉽고 알코올 함량이 낮다고 생각해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소량의 알코올도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험성은 탈수 유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를 마시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맥주 500ml를 마시면 체내에서는 약 800ml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분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탈수 상태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78세 정 할아버님은 평소 맥주를 즐기셨는데 여름철 무더위에 맥주로만 갈증을 달래다 심한 탈수와 일시적인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도 발견되었습니다. 맥주가 수분 공급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주의 위험성들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 30년 의료 경험에서 나온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기에 맥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을 지키면서도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윤 선생님은 평생 맥주를 즐겨왔지만 통풍 진단 후 완전히 끊기보다는 음주 습관을 바꾸어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선생님께서 실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양 조절입니다. 평소 매일 저녁 맥주 한두 캔을 드시던 습관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통풍 발작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혈중 요산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끊기보다는 드시는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낮아 양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캔, 두 캔 늘어나기 쉽죠. 따라서 미리 정해둔 양만 마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맥주를 줄이려 한다고 알리면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맥주를 즐기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캔을 작은 잔에 나누어 마시면 심리적으로 더 많이 마신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를 마실 때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탈수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 알코올의 농도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 선생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평소 느끼던 갈증과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맥주를 마시기 전, 마시는 도중, 그리고 마신 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다음 날 아침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 함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맥주를 마신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 대사 물질을 더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대신 허브티나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해도 좋지만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 작용을 더욱 촉진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무알콜 맥주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맛과 향이 일반 맥주와 비슷한 다양한 무알콜 맥주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74세장 할아버지는 평생 맥주를 즐기셨는데 당뇨 진단 후 무알콜 맥주로 전환하셨습니다. 맥주의 맛과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었죠. 특히 저녁 시간대나 평일에는 무알콜 맥주를 특별한 자리나 주말에만 일반 맥주를 즐기는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칼로리와 당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로 인한 위험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선택할 때에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제품은 알코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분 함량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성 성분이 첨가된 무알콜 맥주도 출시되고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 함께 음주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맥주를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67세 최 선생님은 퇴직 후 맥주를 즐기면서도 항상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변화가 적었고 숙취 증상도 덜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로 인한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와 함께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 견과류, 닭가슴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이 함유된 통곡물 빵이나 크래커도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짜거나 매운 안주는 갈증을 유발해 더 많은 맥주를 마시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에 맞춰 맥주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맥주를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다음 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맥주를 즐기고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실천법은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알코올 대사를 돕고 요산 배출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70세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맥주 한 잔을 즐기면서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 관리도 잘 되고 음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죠. 특히 노년기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맥주를 마신 날 다음 날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알코올 대사와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주 직후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탈수와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등이 적합합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실천법들이 개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함께 적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66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맥주 소비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식사와 함께 음주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모두 실천하셨더니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습관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하고 점차 다른 실천법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이해도 중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있다면 변화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68세 김 부부는 함께 맥주 섭취량을 줄이고 매일 아침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맥주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간 기능, 신장 기능,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이에 맞게 음주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많은 약물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알코올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약물 효과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알코올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의학 연구들이 적정량의 알코올 섭취가 노년기에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알코올 섭취 기준을 일반 성인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 비율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지방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알코올 대사와 배출이 느려집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들이 노년기 알코올 섭취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맥주를 즐기시는 노년층 여러분을 겁주거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맥주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언입니다. 저 역시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금주보다는 현명한 조절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조언을 따라 음주 습관을 바꾸신 후 오히려 더 맥주를 즐기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이 줄었지만 질은 높아진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대량 생산된 일반 맥주를 마시던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좋은 수제 맥주를 음미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더니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73세 정 선생님은 맥주 양을 줄이는 대신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시음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여러 종류의 맥주를 비교하며 맛과 향을 음미하는 방식으로 즐기시니 오히려 맥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맥주를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적은 양으로도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노년기의 신체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조절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맥주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 1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맥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맥주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든 건강한 습관으로의 전환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6세 한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매일 맥주를 드셨고 결국 간 기능 저하와 통풍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맥주 섭취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다른 실천법들을 적용하신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통풍 발작도 줄었으며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 섭취를 줄이는데 성공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를 즐기시는 노년층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정보가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합니다. 김준석 박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